제가 아침에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사람의 다양성을 배워보는 거를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특히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이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갈등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너무 솔직한 성격, 그다음에 우리가 머릿속에 영어로 얘기를 하면 필터링 시스템이 없다 그러거든요. 이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는 사람들. 이제 저도 의도는 선한 의도였지만 제 머릿속에 필터링 시스템이 약했기 때문에, 근데다 성격이 굉장히 솔직한 성격이어가지고 어, 전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 상처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경우가 진짜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해주는 친구들은 알았지만 말을 안 해주고 아마 참아버리고 말았던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이제 받지만은 일부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보통의 부모님들은 사실 잘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만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서 부모님이 살아가고 부모님이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 그다음에 부모님이 그냥 집에서 뭐 형제들을 만나서 자기 그 뭐 이모들이죠. 그런 형제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 아니면 뭐 부부 사이에 하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그냥 오며 가며 다 아이들은 듣는다 그랬잖아요. 워치하고 듣고, 그냥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리다고 생각을 하고 전혀 어른들 이야기에 재미없는 이야기, 뭐 걔네들한테는 재미없는 이야기니까 안 들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다 듣고 다니거든요. 그냥 단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듣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집에서 같이 사는 어른의 사람을 배워가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남의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시니컬하게 비판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누구를 봐도 못마땅한 부분이 그 사람한테 좋은 부분보다 먼저 눈에 띄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사람을 파악하는 그게 빠른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이제 그게 있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자기 속에서 소화를 시켜서 밖으로 내놓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주워 듣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더라. 정말 감동적이었어. 또 뭐 이런 사람은 사람이 의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서 너무 속이 상했어. 그러니까 말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이 얼마만큼 그 말의 톤이 부정적이냐, 아니면 아무 감정이 없냐, 아니면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따라가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언제예요?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중학생 아이들도 요즘은 이제 학원을 먼저 많이 다니니까 집에 있을 시간들이 많이 없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뭐 집에서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서 숙제하면서 집에서 그냥 그대로 놀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유치원 갔다 오면 있는 정도일까요? 아니면 유치원에서도 또 끝나고 나면 또 돌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아이들이 보지를 못하니까 점점 더 아이들에게 이 롤 모델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을 볼 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제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거는 참 사람과 참 사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왜 우리가 뭐 난 사람,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든 사람, 이제 된 사람. 제가 어릴 때 도덕 시간에 그 얘기를 선생님한테 처음에 들으면서 제가 그 어린데도 굉장히 이렇게 유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서 안 잊어버리시고, 저같이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 말이, 선생님이 그 어느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그 말을 할 때 제 머릿속에 와서 콱 박혔어요. 그래서 난 사람은 세상에서 이제 뭐
잘난 사람이죠. 그야말로 이렇게 명예 뭐 이렇게 잘난 사람이고 뭐 돈이 많다든지 이렇게 해서 난 사람이고, 이제 든 사람은 이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든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든 사람이고, 그다음에 된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일까요? 된 사람은 결국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사람을 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덕과 윤리와 어떤 그런 사람 됨됨이의 그 단단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아파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참 열심히 노력했나 보다 그러고 인정해주고,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된 사람을 그때 들을 때 제 마음으로는,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이 중에 이 세 가지 타입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이 된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미 우리한테 자기의 선택을 한 거죠. 설명해 주면서. 근데 이제 그 말이 맞죠. 된 사람. 그러면 된 사람은 난 사람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안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지식이 많아가지고 이제 저처럼 그냥 뭐 학위를 끝까지 공식적으로 주는 학위를 끝까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된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지혜로운 사람, 그죠?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따뜻함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무시하거나 밟지 않고, 그 사람을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설사 내가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아픈 마음을 갖고, 그죠? 그리고 슬픈 사람을 보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이제 옆에 있어주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정말 이 정서적 감정이 충분히 그 상대에 따라서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면 그 많은 것들을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뭐 나를 위해서 쓰고 막 이러기보다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회적으로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막 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잘 쓴다는 말은 우리가 그때 이제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잘 산다는 의미가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데, 사실 잘 산다는 말은 삶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산다는 의미가 잘 산다는 의미다. 그러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랑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아야 되겠죠. 자기하고 코드가 잘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케미스트리가 잘 맞고 코드가 잘 맞아야지 살아가는 삶이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가난해도,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같이 살아도 힘들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난 사람들이라는 건 이제 퍼블리컬리 세상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재명 씨가, 이재명 그 대통령, 아니 경기도지사였던 그분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인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인지, 이제 그분이 다른 말보다도 굉장히 집이 어려웠는데 좋았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제 귀에 와서 딱 꽂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부모님이 이제 6학년 졸업한 아이를, 저도 6학년 때 그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6학년을 졸업하고 많지는 않았지만 몇 명의 아이들이 중학교를 안 가고 그냥 공장 같은 데로 갔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엄마는 계속 저희한테 대학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했어요. 정말 먹을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걱정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명 시장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신 분이지만 그분의 어린 시절과 우리의 어린 시절이 그렇게 많이 달랐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했지만, 그분이
굉장히 가난했지만 어렵지 않았다. 근데 저는 부모님을 원망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난하게 된 게 이제 아버지 때문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 말은 가난했지만 부모님이 잘못으로 그렇게 했지만 가족끼리 사이는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결국은 전적으로 가족끼리 사이가 좋았다는 거는 집안에 있는 두 어른들이 편안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돈은 없어도. 그 말은 두 어른들이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아이들이라 그래서 막 그러거나 아니면 욕심을 내거나 윽박지르거나 이러지를 않고 아이들을 공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부모로서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같이 그냥 그야말로 가족 공동체가 다 어려우니까 서로가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그분을 뭐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살아오는데 저에게 이제 꽂힌 말이 그분이 하시는 말 중에서 그 말이 상당히 이제 저는 선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미국에서 이제 가정 생활이 어려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가정에서 아이들의 교육적으로 가정이 굉장히 안 좋은 가정들을 예를 할 때 첫 번째로 드는 게 미국에서 poverty예요. 가난이에요. 가난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뭐죠? dysfunctional family 그래서 이제 부모님 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아니면은 뭐 총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범죄에 연루가 돼 있거나 감옥을 가거나 막 이런 건데 항상 poverty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문제의 아동이 있거나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그 아이들의 첫 번째로 이제 올라와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도 가난한 집 아이들 그러면 애들이 문제 아들,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들 이렇게 이제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미국에서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아마 이재명 씨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부부 사이가 더 중요하겠다. 물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전에 그런 강의를 한 거거든요. 부모님 둘의 사이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 두 부부 사이가 아이들 앞에서 뭐 뜨겁게 사랑하고 뽀뽀하고 막 둘이 껴안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부부 사이가 그냥 뭐 특별히 막 서로가 알콩달콩해서 막 그러지 않아도 두 부부 사이가 편안하고 아이들 보기에 엄마 아빠가 편안하고 그다음 두 부부 사이에 어떤 그런 믿음 같은 게 서로 있어가지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서로가 그런 걸 가지고 옥신각신 안 하고 부부 사이가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에서 마음이 편안하게 최소한 불안한 아이는 되지 않겠구나. 그죠? 첫 번째. 불안한 아이는 되지 않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가정생활, 그러니까 그거는 가난보다도 이제 더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대할 때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했니, 뭐 했니, 뭐 했니. 이런 거랑 아니면은, 부모님이 아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정말 우스운 예지만, 한 아이가, 이제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한 아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입에서 냄새가 자꾸 난다고 쳐요. 어린 아이인데도, 냄새나는 아이들 아기 때도 나거든요. 그런 냄새가 날 때 그 아이가 엄마 그러고 와서 뽀뽀를 딱 하려고 하면 엄마가 아우 냄새 이런단 말이에요. 아빠도 막 그래. 또 뭐 형도 그러고 누나도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아이가 주눅이 드느냐 아니면 그러는 엄마 아빠 형제들 사이를 깔깔거리고 웃고 다니면서 하고 장난을 자꾸 치느냐. 이제 그런 모습에서 이 아이가 그 집안의 공동체 속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냄새 난다 그러고,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은 냄새 난다 그래도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형제들은 막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형제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이가 그러고 다니면은 그 아이는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집안의 하나의 공동체의 멤버로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기가 그런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싫어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죠? 그런 어떤 믿음의 그 사회적, 정서적 그 믿음의 정서가 그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돼가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 부모님 사이에서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을 아이가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참 사람이면, 내가 참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참 사람임을 알아봐요. 응? 내가 좋은 사람이면, 그 좋다는 의미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제가 생각을 바르게 하는, 그리고 바른 거와 바르지 않은 거, 그죠? 나쁜 거와 좋은 거, 사람이 해서는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거, 요런 것들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그런 거를 보고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 보는 마음이 이제 좋아지고 사람 보는 눈이 생기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눈에 보이겠죠. 그럼 그 돈 많은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잖아요. 우상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돈을 벌어서 저 사람 같이 될 거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롤모델이 돼요. 롤모델이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만 보면은 막 미쳐요. 그래서 막 착한 사람 보면 친구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친하고 싶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착한 사람이 나의 롤모델이 되는 거고, 그죠? 또 유명한 그 명예를 얻은 사람을 부러워하면, 나도 저런 명예를 갖고 싶다. 그럼 막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막 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제 겉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도 그렇게 부모님이 어떤 사람을 푸시를 하고 아이들 하여금 가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도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돼가고, 그런 사람이 되면 이제 자기 자식도 또 그런 사람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 모든 사람들이 이제 100이면 100 사람을 보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는 제 미국 학생들도 100명이면 100명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강의를 한 학기를 들어도,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보고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침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저를 완전히 인간 쓰레기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관점 하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인종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의 밥그릇을 뺏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사람을 보면은 뭐 아무리 제가 뭐 어떤 사람이고 다 상관이 없이 무조건 싫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 학교에서 아이들은 그냥 사랑만 해야 돼. 나는 우리 학생들이 내 반에 오면은 너무너무 편하게 그냥 집같이, 그죠?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교사다. 너희들은 부모가 아니다. 너희들은 내니가 아니다. 그 내니를 뭐라 그러죠? 베이비시터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강의를 하면 그 친구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왜? 자기가 믿는 교사의 역할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편안하게 그냥 하루 생활을 7시간 동안 잘 있다가 밥 먹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하다가 집에 가는 게 자기가 믿는 그 학교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다 대고, 너는 보모도 아니고 베이비시터도 아니고, 그죠? 너는 선생이다. 선생은 직업이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티처라고 부른다. 티처라고, 낸이라고 안 부르고 티처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티처들은 티칭을 하는 사람들이다.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너가 오늘은 내가 얘한테 무엇을 가르쳤고 얘는 무엇을 배웠고 나로 하여금 나로부터 얘는 무엇을 했는데 무엇을 배웠고 이거를 자랑스럽게 애들을 이제 집에 보내는 시간이 됐을 때 우리 쟈니는 뭐를 오늘 했고 수지는 오늘 무슨 일을 했고 마이클은 무슨 일을 했고 브라이언은 무슨 일을 했고 이렇게 해서 네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네가 아이들을 집에 보내고 난 다음에 네가 퇴근하고 해서 집에 가는 네 발걸음이 가볍고 너가 하루를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너에 대한 뿌듯함이 있고 그래서 오후에는 아 내가 나에게 뭔가 상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얘기 들으면 그죠. 그런데 아 불편하죠. 그러면 이제 저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이제 교수인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의 시각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다른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 뭐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떤 그 기대? 아이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아이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자신감이라는 게 이제 셀프 컴피턴스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셀프 컴피턴스 아니면 셀프 에피커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신감이 있는 아이는. 왜냐하면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죠? 그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거든요. 그 자신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성공을 하는 걸 자기 눈으로 봐야 돼요. 그거를 경험을 해야 돼. 그 성취감을. 그래서 성취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학교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읽기와 이해력과 쓰기잖아요. 딱 세 가지거든요. 근데 한글 읽기는 우리가 그냥 금방 가르치잖아요. 다행히도 한국의 아이들은 정말 럭키하게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너무 잘 창조를 하셨어요. 잘 만드셔가지고 정말 이 포네티컬리 읽는 걸 배우는 거는 정말 2, 3개월이면 아이들이 금방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쉬워요. 미국 아이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이해력이 좀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한국말 이렇게 읽으면 특히나 한자어에서 그러니까 글자만 한국말이지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을 우리가 잘 못 읽죠. 막 속어 이러면 속어가 무슨 뜻이지? 이거 우리나라 말 아니거든요. 속어. 그러면 우리가 한자를 알아야지만 이 속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증진, 속어, 발전, 발달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발달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자어로 막 온 그런 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조망 그러면 조망이 뭘까? 이해가 막 안 가죠. 그죠? 그래서 한글이 있어도 어렵고 한자어로 된 말들도 이렇게 전부 다 이해력에 관계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해력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잖아요.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회적, 정서적, 소셜, 이모셔널 그 컬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영어를 잘 읽어도 미국에서 미국 사회의 미국 사람들의 삶의 문화와 그 정서와 이런 거를 모르면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설 같은 걸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non-fiction은 안 어려워요. 우리는 non-fiction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책을 읽어서 무슨 사실을 소개한 지식을 얘기한 그런 책들은 쉽게 우리가 그냥 사전 의미만 알면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모르는 단어 나오면 사전 찾으면 그냥 뭐 사전 요즘은 사전 안 찾지만 이제 전화기에 그 딕셔너리 이렇게 하면은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소설 같은 게 어렵죠. 왜? 그 나라 정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읽으면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영화가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해력. 그죠? 이해력이 세상 그 문화 속에 그 사회 속에 자기 삶 속에 그 경험이
이제 그 글자 읽는 그 언어와 같이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이해력이라는 게 생기고 또 이해력이 돼야지만 쓰기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쓰고 읽고 읽고 쓰고. 그래서 이해력이 짧으면 쓰기도 안 되고. 그죠? 쓰기가 안 되면 이해력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해력이 잘 되는데 이해력이 아주 좋은데 쓰기를 못한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말을 또 잘, 이 이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또 이제 말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또 말이 없는 친구들은 특히나 잘 봐야 돼요. 말이 없는 친구 제가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를 아마 강의를 한 게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말이 없는 사람은 심중이 깊어서 우리는 말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 짝을 만났는데 그래서 말 없는 사람들을 좋아했는데 심중이 깊고 굉장히 어른 같아서 깊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 깊어서 이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성숙도가 높아야지 말을 안 하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못 참거든요. 다 알려주고 싶고 막 말해주고 싶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는데 아주 깊은 사람들은 이제 뭐 벼가 뭐 이것으로 고개가 숙여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진짜로 타고나신 분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거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생각이 빠른 사람들이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해력도 높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글도 많이 잘 쓰게 되고 왜냐면 난 글 못 써 이러는데 생각보다 지금 말씀 잘하시고 생각도 빠릿빠릿하고 그런데 난 왜 글 못 쓰지? 그러시죠. 한번 써보세요. 아마 어쩌면 깜짝 놀라실 수 있으세요. 본인이 굉장히 뭐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내가 수다를 떠는 것만큼 막 글로 수다를 떨 수가 있게 돼요. 그거 재밌어요. 왜냐하면 수다를 떨려면 누군가에 있어야 되잖아.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데 누군가의 상대가 있어야 이야기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화면에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글은 내가 수다를 글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걸 쓰고 나면은 막 후련한 것도 있고요. 특히나 막 누구 너무너무 막 비기 싫어 막 정말 저 사람 정말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어 막 와서 막 울그락불그락 막 이래. 그래가지고 막 글에다가 막 욕을 하면서 막 써요. 두 번 다시 보나 보다. 제가 가끔가다 우리 짝하고 제가 이제 이게 한 번씩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쏟아 놓으면 어때요?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그럼 글로 막 글로 막 쓸 때는 제가 욕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막 평소에는 자기야 이렇게 부르지만은 막 글에는 막 응, 너 막 이러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해력, 그다음에 생각, 이제 생각도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생각도 그죠? 생각도 많이 알아야 생각도 자꾸 이제 돌아가고 이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이제 언어를 가르치고 이해력을 가르치고 이제 쓰기를 가르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 아이들이 이제 책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또 책 속에서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배우면 또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당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각자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이 또 있는 거예요. 그죠?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슬기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만의 그런 그 케미스트리가 있어, 자기만의 그 색깔이 있어서 자기의 색깔대로 이제 남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가지고 태어난 성향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주물럭주물럭 우리가 밀가루 반죽하듯이 조금은 아이들이 아직까지 말랑말랑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 세상의 최고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살곰살곰 골고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면 우리가 그 방향대로 아이를 이렇게 잘 리드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리드를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이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에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여주게 돼요. 막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애들 앞에서 이제 그 이야기도 그 전에 했지만 애들 앞에서 내가
드링크나 상위에 올라오는 음식들 중에서 애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어른들만을 위한 음식이면 어른도 저는 안 먹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이거는 어른들 거야. 그럼 아이가 어린 나이부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맥주든 와인이든 술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애가 어린 나이부터 아 어른이 되면 저걸 먹을 수 있구나. 아 어른이 되면 저게 먹을 수 있구나. 계속 그 로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10대가 되어가지고 조금 자유가 생기고 부모님의 컨트롤이 조금 약해지고 밖에 나가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마셔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어,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거, 애들은 하면 안 되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은 애들 앞에서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조금만 참으셨다가 이제 애들이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를 하면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맥주 한 잔을 해도 아 괜찮아요. 고등학생 뭐 독일 아이들 뭐 프랑스 아이들은 뭐 어린 나이부터 와인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면 애들하고 같이 이제 많이는 말고 조금 이제 따라주고 뭐 소주잔으로 따라준다든지 이렇게 조금 따라주고 한 맛봐 어때? 이러고 응? 같이 이제 아이들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로서 그렇게 이제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하고 그렇게 자라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 친구 관계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잖아요. 아이들이 좀 좋은 아이들하고 어울렸으면 좋겠잖아요. 만일에 부모님 자신이 이건 이제 부모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자신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해서 애들을 푸시를 하면 애들도 결국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게 돼요. 그럼 돈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가져도 끝도 한도 없잖아요. 얼마큼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해요. 우리가 새를 살 때는 방 한 칸이어서 집주인이 되고 싶고 방 한 칸짜리 집주인이 되고 나면 어때요? 이제 방 두 칸짜리 집주인이 되고 싶고 방 세 칸짜리 집주인이 되고 싶고 방 네 칸짜리 집주인이 되고 싶고 그죠?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돈에 대한 정의도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내린 정의는 내가 생존 불안을 안 느낄 정도 생존 불안을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월급쟁이가 좋아요. 그죠? 작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이제 그러는데 그 정도고 막 돈에 대한 걱정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안 할 정도로 그거는 이제 뭐냐면 끝도 한도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벤츠 자동차를 타고 그죠? 명품만 입고 이러면 그 돈이 뭐 끝도 한도 없죠. 내가 불안을 안 느끼는 게. 근데 이제 기준이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너희들이 탑 브랜드를 가지고 네 몸을 입느냐 아니면 이제 미국의 TJ max나 마샬스 같이 이제 명품도 있고 뭐 중간 정도의 브랜드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즌이 넘으면 이렇게 넘어와서 그걸 파는 가게도 저는 주로 그런 데 가서 쇼핑을 하는데 그런 데에서 오는 옷을 입고 너 스스로 그러면 뭐예요? 속이 허할수록 우리가 겉을 치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가 얼굴을 잘생겼고 못생겼고 상관이 없이 이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얼굴도 자기 스스로가 뭐 여기가 어떻고 뭐 입이 어떻고 막 눈썹이 어떻고 막 이래버리면은 자신이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화장을 자꾸 진하게 하게 되죠. 가리려고.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옷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속이 허하면 어떻게 돼요? 겉을 자꾸 이제 치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명품으로 치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 인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제 저하고 생각이 또 다르신 분들은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비우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또 저하고 조금 비슷한 생각이시거나 아직 생각을 확실하게 못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좀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제가 좀 그렇게 많이 제 자신에 대해서 겉으로는 잘난 척을 많이 하지만 속은 그렇게 막 여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자기를 저처럼 그러지 않고 자기를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어저께 그 드라마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를 다치지 않게 하는 아이. 엄마가 하는 그 시니컬한 말 한마디, 아빠가 하는 그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아프지만은 거기서 자기를 대드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대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제 안 다치게 지키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릴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 훈련이 돼야지 되지. 그게 뭐 일단은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쉐이키하게 자라게 되면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아이가 돈이 아주 많고 직업이 아주 좋은 직업인데 항상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살고 자신감이 없고 항상 뭔가 부족하고 돈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나. 아니면 웬만하게 그냥 생존 불안을 안 느낄 정도의 돈을 평범하게 그냥 살더라도 중간 정도 살더라도 우리 아이가 편안하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막 그냥 자존심을 세우고 막 이러기보다는 단단하니 여유 있는 마음으로 남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나.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들이 뭐 100이면 100명 선생님들이 인격적으로 다 훌륭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는 상처받고 자란 선생님들도 있고 똑같아요.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받고 자라신 분들이 있고 무시당하면서 자라신 분들이 있고 또 뭐 선생님들도 또 이제 뭐 부모님 관계가 안 좋아서 어렵게 자라신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여러 가지의 선생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본인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게 자존감이 없으면 남한테 상처를 주거든요. 그럼 뭘로 상처 줘요? 말로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도 이렇게 시니컬하게 한마디 이렇게 툭 뱉는. 그러니까 제가 25, 뭐 21 그 드라마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인간이 나오잖아요. 그 엄마, 그죠? 그 다음에 그 펜싱 코치, 여자 코치, 그 다음에 그 남자 코치. 얼마나 달라요. 아이들 대할 때 저는 가슴이 막 서늘서늘 하거든요. 선생이다 보니까 저렇게 인간적으로 저런 사람이 저 아이가 받는 상처는 생각 안 하고 막 저도 벌써 입에서 막 중얼중얼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은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제가 항상 그렇게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남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너 어쩌면 그런 말을 나한테 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나를 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결국은 저예요. 그죠? 나예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지키는 거에는 또 많은 부분이 상대방을 이해를 하면 또 나를 지키는 방법도 돼요.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이어서 저렇게밖에 말하는 걸 못 배웠구나 하면 어때요? 이 사람이 악의가 있어서 나를 다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무의식에서 그냥 그런 말을 했구나 하면 제가 좀 덜 아프죠. 덜 아픈 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상황과 이런 거를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조금만 고려해 주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영어로 얘기하면 cognitive empathy인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 삶 속에서 살아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 사이에 그 불화는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신발 속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빙의가 돼서 들어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안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면 이 사람이 실수로 그런 말을 했구나. 근데 이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아니까. 그러면 어때? 누가 상처를 덜 받아요? 내가 상처를 덜 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나를 지키는 방법이 나의 자존만 막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음이 조금 더 여유 있고 따뜻하면 그것도 또한 나를 지키는 방법.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품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 끌어안겠어요. 그죠? 다 품을 수는 없는데 또 그 사람이 또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는 있는 거예요. 나는 또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그냥 옆에서 제가 롤러코스터 위에 올라가지 말고 옆에서 그냥 봐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스탠더로서 그 사람이 잘 이겨나가도록 힘을 줘. 그러면 내 아이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너무너무 아파해. 아파하는데 거기다 대고 뭘 그딴 걸 가지고 너는 그래 뭐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중요한 일 많죠. 우리는 어른이니까. 하지만 애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잖아. 이 세상에 다시 자기가 고립무원에 자기 혼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좋아했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헤어진다는 거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딱딱 하면서 진짜 많이 힘들겠다. 너무 외롭지. 너무 힘들 텐데 그래 하여튼 잘 견뎌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어깨 딱딱하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봤을 때는 웃을 수 있고 속으로는 우리가 막 박수치면서 "잘해요. 좋다. 너무 좋다." 막 이럴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사귀는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지만은 전혀 표현하지 말고 아주 어른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면은 아이가 인제 결국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테스트를 해 보시려면 테스트가 아니라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얼마만큼 자기네의 그 부끄러운 모습, 창피한 모습, 친구한테 보여주기 싫은 모습 이런 모습을 나한테 와서 엄마인 나한테 와서 아빠인 나한테 와서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가. "엄마 잠깐 시간 있어?" 이렇게 하면 더 좋죠. 그죠? 그러면 왜 할 얘기 있어?" 그러면서 뭐 아이가 인제 어느 정도 제가 인제 쪼끔 컸으면 진짜로 인제 아이가 괜찮으면은 부모님이 만일에 괜찮다 그러면 뭐 이제 뭐 "차 한 잔 할까? 커피 한 잔 할까?" 아니면 뭐 "이건 맥주 한 잔 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하고 앉아 가지고 조용히 그냥 두 분이서 조용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고 근데 저는 우리 작은아이가 한번 인제 아빠가 엄청나게 큰일이 있어 가지고 진짜 막 아이가 감당이 안 돼서 인제 집을 뛰어나갔는데 부딪혀 가지고 아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둘 다 마음은 다 이해가 가 두 남자 마음이.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인제 눈물을 보이면서 아이를 그냥 안아주는 거 밖에 못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아이가 감당을 못하는 거가 막 보여요. 아빠는 아빠대로 감당을 못하고. 근데 아빠는 일단 어른이니까 상처를 받아도 인제 좀 세상 뭐 어차피 뭐 풍파 다 겪었으니까 이렇게 놔둬두지만 아이는 그렇지를 않잖아요. 인제 그런 걸 통해서 아이가 성숙이 돼 가지만은 그래도 인제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제가 봐도 아이가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상황이어 가지고 그럴 때 이제 제가 거기다 대고 아이를 뭐 위로한다고 아이가 위로가 되겠어요. 뭐 내가 당사자가 아니고 당장 아빠가 와서 막 "미안하다." 그러고 아이한테 정말 뭐 이렇게 사과를 하면 헤어질 이제 끝날 일이지만 아빠 자존심에 절대로 그럴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안아 주고 그냥 눈물 보이면서 그럼 아이는 뭐가 돼요? 최소한 한 부모한테는 상처를 받았지만 다른 부모는 자기의 억울함을 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는 미칠 것 같은 그 괴로움이 이제 가라앉아요. 왜? 억울하다는 말은 뭐예요? 오해를 받는다는 거니까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인제 아이가 가라앉고 이제 나중에 인제 와서 막 인제 화가 나서 인제 막 인제 아빠 얘기를 막 해서 저도 인제 이성적으로 또 설명을 "아빠가 인제 그렇게 한 게 아빠가 진짜 잘못인데 또 아빠 입장에서는 또 이랬던 것 같아." 그럼 이제 대변해서 인제 이야기를 해 주고 또 아빠한테 가서는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자기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이는 마이너잖아. 근데 어른인 자기가 그렇게 하면 어떡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제가 성숙된 여인 같죠? 그러지 않아요. 저도 화가 나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인제 양쪽 부모가 잘 교대해서 서로서로가 그런 걸 하면 아이들이 인제 그런 게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단단한 아이들이 되고 그럼 밖에 나가서도 상처를 덜 받고 또 밖에서 자기가 막 힘든데 이제 막 인제 예를 들어서 인제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원을 엄청나게 열심히 지원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약간 불안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제 제가 물어봤어요. "떨어졌다고 결과 오면 엄마한테 알려줄 거야?" 그랬더니
그럼 엄마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됐다. 잘 잘 관계 유지를 잘하고 왔 있었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해서 혹시나, 왜냐하면 떨어지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실패하죠 당연히. 이 세상에서 실패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를 하지만 자기가 실패를 했을 때 그거를 이 세상에서 그거를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실패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으면 안 외로워요, 아이들이. 그리고 굉장히 속 상하죠. 실패를 했으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굉장히 속 상하지만 자기가 실패를 해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이야기하고 같이 속상해하고, 엄마랑 같이 속상해하고 같이, 지금은 이제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물어본 거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제 왜냐면 나이가 많기, 이제 나이가 20살이 훌쩍 넘었으니까 어른이 된 아이니까 혹시나 어떨까 싶어서 이제 살짝 물어봤는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래서 뭐 어차피 대도 뭐 가기 힘들었을 거야.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래 뭐 대문 안 가도 기분 좋은데 뭐 괜찮아.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합격했다는 연락이 이제 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세상에서 단 한 명. 그래서 요 제 이야기를 이제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너무 죄송한데, 이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우리가 전부 다 노력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인성이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훌륭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된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성숙함이 있으면. 근데 결국 이제 그 성숙함이 다 우리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우리 이제 우린 또 우리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한참 잘 자라고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 안 살고 뭐 늘어져서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늘어져서 사는 아이들은 늘어져서 사는 대로, 열심히 사는 애들은 열심히 사는 아이들대로 우리가 비판자나 옆에서 시니컬하게 리스판드하고 뭐라 그러고 볶고 막 그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아이들하고 이렇게 터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바꿔가지고 막 하시면 "엄마 왜 이래?" 하고서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놀래 가지고 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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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이들이 눈치 못 채게 그렇게 인제 한번 해 보세요. 해 보고 살살 그렇게 해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이 인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좋은 거는 인제 미국 아이 부모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와의 데이트, 엄마와의 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인제 아이하고 같이,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자식도 코드가 맞는 자식이 있고 안 맞는 자식이 있으니까, 코드가 내 이 둘째와 내 남편이 잘 맞는다 그러면 아빠와 아들과 같이 일 주일에 한 번 그냥 뭐 피싱을 가도 좋고, 그죠? 낚시를 가도 좋고, 아니면 뭐 레스토랑에 가서 뭐를 먹어도 좋고, 같이 뭐 가서 운동을 해도 좋고, 그렇게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 또 인제 엄마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은 인제 엄마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한 번씩 일 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날을 정해 놔도 좋고요. 그죠? 날을 정해 놔도 좋고, 이제 고렇게 해서 한 번씩 그런 시간을 가지면 뭐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하고 뭐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아이하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수다 많이 잘 떨잖아요. 잘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하고 친구같이 한번, 어리더라도 아이가 뭐 4 살이어도 좋고 5 살도 좋고 뭐 7 학년이어도 괜찮고 10 학년이어도 괜찮고, 맨날 보는 아이 뭐 이러지만은 밖에 나가서요 막상 둘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그냥 뭐 아이가 인제 말을 안 해서 막 앉아 가지고 뭐 "너 어땠어? 요즘은 어때?" 막 아이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그냥 엄마 얘기해도 돼요. 엄마 얘기해도 되고, 뭐 정하실 이야기 없으면 제가 이걸 이렇게 한 이야기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최근에 본 뭐 드라마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책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지금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야기 하셔도 되고, 그냥 아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이 얘기하면서는 절대로 어색한 분위기가 더 어색해지니까, 아이 얘기는 아이가 꺼낼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저는
제 얘기를 했어요. 제 상담, 제 고민. 학생들이 이렇게 이밸리에이션을 하는데 얼마나 억울한지 막 이런 건데 아이가 저한테 카운셀러처럼 저한테 코치를 해줘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네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의 행위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제 고민 또 뭐 아빠와의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거 부부 사이에 그런 것도 그냥 꼭 저 무슨 남자친구하고 갈등 생긴 것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 근데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을 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그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인가 아이가 이제 자기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나중에 가면 아이가 할 말 있을 때 "엄마 우리 저기 밥 먹으러 갈까?" 뭐 "엄마 어디 뭐 괜찮은 데 있는데 갈까?" 이래요. 그 말은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랑 같이 나가서 밥 먹으면서 그냥 왜 이게 먹고 싶었어?" 이러면서 "그래 이게 가끔은 땡겨." 막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아이가 조용히 자기 얘기를 꺼내죠. 그쵸?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엄마하고 이제 엄마하고든 아빠하고든 친구 관계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자식하고 친구가 되는 게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자식을 위해서. 왜냐면 자식들한테는 아직 젊으니까 많은 아이들이 친구로 왔다가 많은 아이들이 또 갈 거 아니에요. 계속 사람이 바뀌고 그죠? 애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바뀌지 않는 영원한 친구 엄마나 아빠 아니면 엄마, 아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는 한번 그런 연습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아 이야기를 이런 방향으로 할 건 아닌데 항상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줄줄 가요. 근데 제가 시간을 좀 짧게 짧게 하면 참 좋은데 짧게 시간을 놓고 타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마음이 좀 쫄려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마음껏 못 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뭐 그냥 나누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 분짜리면 그중에 한 5 분짜리라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 한 번도 못 해 봤던 것들을 한번 할 수 있는 자극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젊은 엄마들, 부모님들은 저도 그렇게 헤맸는데 저는 이번 교육에 있는 선생이었는데도 그렇게 헤매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아이를 키워 놓은 어 그 선배로서 그죠? 그리고 또 교육에서 이제 선생들을 기르고 있으니까 선생들을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키니까 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요 마지막까지 만일에 뜨지 않고 보고 계신다면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